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좀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올해 새해를 맞이했을 때요.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좀 그 고비를 좀 넘기고, 그러면 좀 경제도 좀 많이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쟁서부터 또 오미크론으로 인한 이 코로나19의 재유행,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겨서요. 또다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국내 이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칼국수 한 그릇이 8,000원 시대를 개막을 했다. 그러면서, 햄버거 가격도 10%나 넘게 오르고, 치솟는 또 외식 물가, 이것도 24년 만에 이 최대 상승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의 식량 가격 지수도 또 최고치로 이렇게 경신을 했다 하면서 이 국내 이 물가 부담이 아주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사쟁만 봐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이렇게 물가까지 치솟게 되면은요,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렵게 이 코로나19를 버티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 동포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시장을 보러 가거나 또 외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는 거 저도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껑충 뛰어오르는 거, 네,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대유행이 이 장기화되는 그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이 전쟁, 이것도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가도 오르고 곡물 가격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내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라는 게 참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라 돈이라든가 또 용역, 생산, 분배, 소비 이런 모든 활동을 그냥 경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지금 지구촌화 시대,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한 나라의 경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나라가 다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한 그러한 커다란 이 사건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와 관련돼서요, 제가 오늘 주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 9일자 영국의 유력 경제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가 이 세계 경제가 악화되는 세 가지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 중앙은행이죠,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이 또 에너지 대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 이것이 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지금 악재, 이 3대 악재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관심을 갖는 게 이 3대 악재 중에서도 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확산세가 더 심각하고 더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2년에 걸친 팬데믹의 충격에서 이제 막 회복하려는 이 글로벌 경기에 세 가지 악재가 닥치고 있다. 그래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9일자 치신호에서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 유럽의 에너지 대란,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을 세계 경제를 흔들 3대 중대 변수로 지목을 했다. 이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긴축 통화 정책이라는 건 쉽게 말을 해서는 이 통화라는 게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발행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를 다시 희소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은 저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7.9%, C급, 그냥 임급이죠. 이게 1년 전보다 5.6%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뿌려놓은 달러를 희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임금 상승을 이렇게 잡아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대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천연가스라든가 이 석유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그런 사유로 이 러시아에 대한 이 경제 제재가 아주 장기화되고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 유럽에서는 이 에너지 이거를 좀 대체를 해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는 이런 에너지 대란으로 유럽 경제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또 어쨌든 이 러시아에 대한 이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가 또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코로나19 이 대유행입니다. 지금 지난 6일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6일이었으니까요. 이게 보니까 좀 더 이 배배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 뭐 상하이라든가 또 장춘, 기름사 이런 데서 장기간 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이러한 이 상황들이 결국은 이 세계 경제에 이 악재로 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대유행 이 상황의 확산 속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제로 코로나를 또 섣불리 또 이렇게 철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경제에도 상당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이게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안 좋게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뭐 영국 경제 전문지요, 이코노미스가 이 세계 경제가 악화되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국의 이 코로나19 상황, 이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이렇게 뽑았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이 타격을 입고 안 좋은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해서 세계 경제와 이 한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별도로 좀 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떠한지 뭐 여러분들도 뭐 뉴스 방송을 통해서 뭐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 시진핑 이 중국 국가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것이 아주 초미의 이 관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끼리도 모여서도 뭐 중국 이야기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제로 코로나로 나갈 것이냐. 그러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중국이 시진핑이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이 제로 코로나를 쉽게 풀 수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네, 뭐 그런 게 뭐 최근에 뉴스에서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또 입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도 역시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렇게 이 중국 경제가 뭐 올해 성장치를 5.5로 이렇게 잡았지만은 아마 그보다 더 낮게 잡아야 된다는 그런 분석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를 보니까 장춘에서는 방역을 허술하게 했다고 해서 15명이 이 징계를 받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구급센터 관계자도 5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치카이구의 뭐 부국장도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여러 받았고요. 그리고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선생들도 이렇게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한 농촌의 간부도 뭐 핵산 검사를 한 뒤에 이 자원봉사자들하고 식당에 불러서 회식을 한 것이 또 걸려서 또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됐다. 뭐 이런 뉴스도 들립니다. 또 이 상하이 지역, 네, 뭐 한국의 교민들도 많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상하이의 공산당 당원들 한 31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하이 공산당이 당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내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하이는 중국 공산당의 탄생지이자 초심의 발상지이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중요한 순간에 선봉에 서서 위기에 맞선다. 필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산당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상하이 공산당 이 당원들에게 코로나와 이 싸움 방해하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하면서 이 제로 코로나 유지를 위해 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이렇게 보여서 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이 상하이 지역에서는 뭐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이 주민들 뭐 식량도 부족해지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불만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이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봤을 때에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15의 전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 싱크탱크 중국 전략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덩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상하이의 상황은 중국 정부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통제는 반부패 운동, 빈곤 완화 정책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업적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네, 중국의 이 코로나19 상황, 뭐 제로 코로나 정책, 결국 이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래는 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다시 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중국의 현 상황,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또 국내 경제, 또 우리의 삶에도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가 된다고 할 경우에 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뉴스 분석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